서울 구로동의 칼바람 부는 새벽. 한 국밥집에서 일하는 28살 여성 수지는 돈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월급에서 국밥값을 대신 내주고 해고됐습니다. 비를 맞으며 울던 그녀. 단 하루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급 차량 5대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단 7,000원의 선행이 한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 수십억 원의 재산과 인생 반전은 물론 그녀의 작은 친절이 수만 명의 노동자 인생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서울 구로동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새벽. 도시의 불빛이 아직 깨어나기도 전인 5시, 할매 손맛 순대국밥은 이미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의 문을 열지 못한 28 박수진의 하루는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국밥집처럼 수진 역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뜨거운 국물과 설거지 냄새가 밴 앞치마가 그녀의 현실이었다. 국밥집으로 들어서는 첫 손님들은 대부분 야간 근무를 마친 공장 노동자들과 새벽 작업을 시작하는 건설 인부들이었다. 수지는 그들의 거친 손과 지친 눈빛을 볼 때마다 자신이 꿈꾸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떠올렸다. 국밥 한 그릇으로나마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오늘도 수지는 정 사장의 까다로운 눈초리를 피해 손님들에게 김치를 더 듬뿍, 순대는 몇 점 더 올려주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은 항상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 수지는 이날 새벽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누가 알았을까?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이 한 여자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까지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24시간 후 이 작은 국밥집 앞에 헬기 한 대와 고급 차량 5대가 멈춰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6시 30분 국밥집 문이 다시 열렸다. 낡은 작업복에 허리가 굽은 노인 노동자가 들어왔다. 거친 손과 굽은 등은 오랜 세월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탄광에서 평생을 보내고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할아버지. 그 기억이 수진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메뉴판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가자 노인의 얼굴에 난처함이 서렸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노인은 몇 개의 동전을 꺼냈다. 고작 3,000원. 순대국밥 한 그릇값 10,000원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었다. 노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의 가슴에 뭉클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정 사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느껴졌다. 정 사장은 이전에도 수진에게 돈 없는 손님은 받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오늘은 새벽 특별 할인 시간이라며 3,000원으로 작은 순대국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다고 알렸다. 노인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번졌다. 주방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정 사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쏟아졌다. 무슨 새벽 할인이 있느냐며 장사를 망치려 한다고 화를 냈다. 수지는 나머지 7,000원은 자신의 월급에서 내겠다고 했지만 정 사장은 더욱 화를 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잘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순대국밥을 준비했다. 얼마 후
노인 앞에 놓인 뜨거운 순대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마치 수진의 따뜻한 마음처럼. 노인은 그 한 그릇을 천천히 그러나 감사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먹어나갔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7,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값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예상대로 월급에서 순대국밥값 7,000원이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사장이 인근 식당들에 수진이 손님에게 무단으로 할인을 해주는 직원이라며 소문을 퍼뜨려 놓은 것이다. 이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수진은 뼈저리게 노동의 불안정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작은 원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밀려왔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은 이제 더욱 멀어져만 갔다. 추위에 떨며 일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그저 괜한 고집을 부린 것 같아 자책감마저 들었다. 저녁 뉴스를 무심코 켜던 수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현대그룹 회장이 현장 근로자들의 실제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건설 현장과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 기자는 회장이 직접 노동자들의 식사와 휴식 환경까지 체험하며 노동자 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착한 국밥집을 통해 따뜻한 선행이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인터뷰 내용도 이어졌다. 갑자기 수진의 머릿속에 어제 만난 노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거칠고 굽은 손, 깊이 파인 주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현실과 동화 같은 상상 사이에서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는지 걱정하는 말투로 물었다.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8시 할매 손맛 순대국밥집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수지는 어제의 일로 정 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일했다. 갑자기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수진도 손님들도 무심코 지나쳤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놀랍게도 국밥집 근처에서 멈췄다. 순간 국밥집 안의 모든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차량 5대가 줄지어 국밥집 앞에 멈춰서고 정장을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이제는 낡은 작업복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 사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남성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뉴스에서만 보던 현대그룹 회장이었다. 그는 수진을 찾았고 그녀에게 직접 다가왔다. 수진의 눈앞이 아찔했다. 회장은 자신이 바로 그날 아침 수진에게 국밥값을 할인받은 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수진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그런 정신이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현대그룹의 노동자 복지재단에서 일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당황스러움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손님들과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회장은 수진의 대답을 기다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수진뿐만 아니라 정 사장에게도 말을 건넸다. 이 국밥집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노동자를 향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수진을 무시하고 해고 위기에 몰아넣었던 정 사장은 이제 그녀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일까?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승리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오히려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희망이었다. 회장은 수진에게 앞으로 이 지역의 식당들 중 노동자 복지에 기여하는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녀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동자들을 돕겠다던 그녀의 꿈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정 사장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국밥집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때 회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정 사장의 국밥집이 노동자 친화적인 식당으로 거듭난다면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마련하는 것. 정 사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국밥집을 나서며 회장은 수진에게 내일 아침 본사로 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노동자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의 말에 국밥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함이 번졌다. 헬리콥터와 고급차들이 떠난 후에도 국밥집에는 오랫동안 그날의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노동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을 바라보는 정 사장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달 후 할매 손맛 순대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 가게 앞에는 노동자 친화 인증 1호점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아침 시간대에는 노동자의 아침 특별 메뉴가 5,000원에 제공되고 있었다. 정 사장의 태도도 놀랍게 변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단골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때로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기도 했다. 수지는 이제 현대그룹 노동자 복지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전국의 공단과 건설 현장 주변 식당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수진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수진은 회장의 아들인 민호를 만났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 민호 역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고 수진의 진정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1년 후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수지는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자 복지 향상 대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했다. 중요한 날 그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다. 바로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할매의 손맛 순대 국밥집이었다. 식당은 특별히 그들만을 위해 문을 열었고 정 사장은 직접 가장 맛있는 순대국밥을 준비했다. 수진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민호는 수진에게 작은 보석함을 건넸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함께 들어있던 3,000원짜리 동전이었다. 바로 그날 수진이 노인에게 받은 바로 그 동전들. 민호는 아버지가 그 동전을 간직했다가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동전이 그들의 인연을 맺어준 소중한 매개체라고 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 후 서울 구로동에는 수진이네 노동자 쉼터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식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상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중심에는 할매 손맛 순대 국밥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 사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국밥 맛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개관식 날 수진과 민호는 첫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나눔이었다. 그 이름처럼 나눔의 가치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회장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를 바라보며 눈가에 주름을 깊게 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평생 많은 사업을 해왔지만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가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건 모두 수진의 작은 친절 덕분이었다고. 개관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바로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식당 주인들과 그곳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 모두 수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친절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증언했다. 한건설 노동자는 이 프로젝트 덕분에 아이들 학비를 더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장 노동자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연단에 올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나누었다. 세상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풍요로워진다는 것.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수진에게 정 사장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정 사장의 주름진 손이 수진의 손을 꼭 붙잡는 순간 7해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해고와 모욕, 빗속의 눈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반전까지. 모든 순간이 이제는 값진 추억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인생의 방정식. 수지는 그저 묵묵히 정 사장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수진과 민호는 쉼터의 옥상에 올라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수진에게 오늘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누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을 전했다. 수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마음은 따스한 순대국밥처럼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실감했다. 3,0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바꿔놓은 운명의 지도. 그 작은 친절의 순간이 지금의 모든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다. 가슴 벅찬 감동에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별처럼 빛났다. 10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수진이네 노동자 쉼터는 이제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모든 산업단지와 건설 현장 주변에 노동자 복지식당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었던 구로동 본점에는 특별한 기념관이 마련되었다. 바로 3,000원으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었다. 기념관 중앙에는 낡은 동전 3개가 투명한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다. 옆에는 수진의 이야기가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고 있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영감을 얻어갔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의 증거였다. 하루는 12살 소년이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오랫동안 그 동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어른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 무렵 수지는 현대그룹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다. 민호와 함께 그들은 노동자 복지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노동자 자녀 꿈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저소득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과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000여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수진의 아들 나눔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나눔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엄마 이야기를 배웠다며 정말 3,000원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맞냐고.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눔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크면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수한 바람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닌 가치관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해 겨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 사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국밥집을 찾았던 노동자들, 주변 상인들, 그리고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국의 식당 사자들까지 모두가 정 사장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인간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 사장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따뜻한 한 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진에게 평생 갚지 못한 은혜를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또한 자신의 국밥 비법을 수진에게 전하며 그 맛이 영원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담겨 있었다. 정 사장의 유언장 발견 이후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정 사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마치 연못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파문처럼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20년이 흐른 어느 봄날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 20주년 기념식이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세계적인 노동자 복지 모델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수진이었다. 무대 위로 오른 수진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세월의 흔적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회상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기적이라는 점이었다. 노동자들, 식당 주인들, 후원자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강연을 마칠 무렵 수지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자신과 민호가 그동안 모은 재산 전부를 나눔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재단은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의 대표를 자신의 아들 나눔이가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0여 년 전 작은 순대국밥집에서 베푼 친절이 이제는 세대를 잇는 거대한 나눔의 물결이 된 것이다. 나눔이는 이제 28, 어머니가 그 유명한 순대국밥 사건을 겪었을 때와 같은 나이였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어머니 곁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와 똑같은 따뜻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나눔의 가치를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다짐도 함께. 행사가 끝난 후 수진과 민호 그리고 나눔이는 함께 구로동의 옛 국밥집 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곳은 현대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지만 중앙에는 여전히 작은 국밥 코너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 사장의 비법 그대로 만들어진 순대국밥의 향기가 공간 가득 퍼져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30년이 흐른 겨울의 어느 날 수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국립노동역사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은 한국 노동자들의 역사와 발전을 기록하는 공간이었고 특별히 오늘은 따뜻한 한 끼 특별관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다. 박물관의 중앙홀에 들어서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금색 동판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과 업적이 빛나고 있었다. 노동자의 어머니 박수진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일생과 따뜻한 한 끼 운동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평생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발자취가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 것이다. 특별관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처음 수진이 일했던 순대국밥집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낡은 식탁과 의자, 주방기구들, 심지어 옛 메뉴판까지. 그리고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보존된 3,000원짜리 동전들. 이 모든 시작점이었던 그 작은 금액. 손주들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개관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따뜻한 한 끼 장학금으로 공부한 수많은 젊은이들이었다.
의사, 교사, 예술가, 과학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그들은 모두 수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진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젊은 의사는 자신이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따뜻한 한 끼 장학금으로 의대를 졸업했고 이제는 노동자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국밥을 대접받은 바로 그 노동자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특별관 중앙에 위치한 선한 영향력의 나무 제막식이었다. 이 나무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지마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의 수혜자들과 그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한 선행들이 작은 명패로 매달려 있었다. 수만 개의 명패가 빛나는 그 나무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제막식을 마친 후 수지는 손주들과 함께 특별관 구석에 마련된 작은 국밥집 재현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순대국밥을 맛볼 수 있었다. 정 사장의 비법 그대로 만들어진 그 맛. 수지는 뜨거운 국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28배 젊은 종업원 시절, 차가운 겨울 새벽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국밥을 내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국밥을 다 먹은 수진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손녀가 걱정스레 할머니의 손을 잡자 수진은 미소 지으며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이토록 특별한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 수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문득 그녀의 귓가에 오래전 정 사장이 했던 말이 울렸다. 세상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아름다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낳는다는 것.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순대국밥 한 그릇은 이제 수만 개의 따뜻한 식사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3,000원의 기적이었다. 작지만 강력한, 조용하지만 끈질긴 인간의 힘. 수지는 손주들의 손을 꼭 잡으며 박물관을 나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 것이다. 마치 그날 그녀가 노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요히 속삭였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날의 노인에게, 어쩌면 운명에게, 어쩌면 그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그릇의 순대국밥, 3,000원의 친절,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나눔의 물결.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잠재된 따뜻함의 힘을 일깨우는 수진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지 않는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